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 이거 논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또 이게 얘기가 또 많이 나와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상황이 워낙 뭐 긴급한 사안이라는 데는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정된 재정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 이제 고민에서 이제 이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경기도라든지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자신들 예산으로 뭐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금 재난 소득을 이제 분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일단 오늘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당정회의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이 뭐 곧 끝난다라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고 사실 아직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적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범위를 50% 정도 해서 좀 줄여서 이걸 한 10조 정도로 해서 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당에서는 문선이야 지금 총선도 있고 한데 물론 뭐 총선도 있고라는 이야기는 뭐 즉 제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래서 이걸 좀 높여야 된다. 즉 70%로 해서 14조 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이제 100만 원씩 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해야 된다는 해서 아마 당 쪽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당장 필요한 거는 뭐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기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생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문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70%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폭넓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당장 급한 곳에서 지원하는 거에 뭐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넓히다 보면 예. 지금 보십시오. 우리 올해 예산 벌써 60조 국채했죠. 예. 11조 추경했죠. 이번에 또 14조 하죠. 이러면 지금 우리 재정 적점하더라도 무진자 많고 실제로 실탄을 우리가 언제 써야 될지 또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만약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상황을 보면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할 거냐는 거죠. 그때 가서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전 그런 측면에 보면 범위도 너무 좀 넓고 네. 그리고 액수도 너무 좀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위도 넓고 액수도 많다라고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네. 다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배 소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소득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기지사는 그동안 세금을 많이 내왔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뭐 선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친 비용이 들 수가 있고 네. 또 국민들 간에 또 서로 간에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가 않아요.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금.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 자체가 이제 명칭에 있어서도 그만큼 급한 결정 사항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최근에 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그런 결과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을 또 지금 돈을 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돈이 충분할까 4인 가족에게 100만 원 그게 과연 충분할까 더 많이 풀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도 점점 더 공론화될 가능성이 이 조치를 통해서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뭐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저희가 또 연결해서 직접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재난소득이냐, 기본소득이냐 아니면은 지원금이냐, 재난지원금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것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기재부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개개인이나 아니면 일반 가구를 봐야 될지 어떤 고민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사례를 많이 듣는데요. 미국은 사실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돼요. 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달러 하든 3,000달러 하든 간에 일단은 통화를 풀면 되거든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이 크게 적죠.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올해 예산도 굉장히 확장 재정을 해놓은 상황에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최하점이 언제 올 거냐는 거예요. 네. 지금이 최하점이냐? 과연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업들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택시 뭐 여러 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보면 이미 뭐 직장을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신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유럽이나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우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이 뭔가 풀려야지만이 우리도 이제 그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태가 그 최소한 6월, 7월까지는 간다라고 보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때까지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무한정 계속 뿌려야 될 수가 있다. 어제 김종인 통합당 이제 그 이 선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00조 원을 마련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즉 기업이 안 망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과연 이게 모래 위에 물 뿌리는 것 같은 효과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냥 쓱 스며들고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소비를 하러 사람들이 나가질 않고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서는 좀 논쟁적인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조치는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한두 달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 초기 국면만 하더라도 우리 이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국민들도 재정 건전성을 꽤나 걱정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어떻게든 지금 너무 다 죽는다 소리가 나올 정도의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또 이제 조치가 나왔지만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4대 보험과 전기요금도 유예해 주겠다. 3월 분부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가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고용보험조차 내지는 못하는 최하위 계층이 있거든요. 예. 이들에 대한 대책은 충분한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비우량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 네. 우량 기업이야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우량 채권은 정부도 정부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직접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경기도는 지금 그 10만 원을 모두 네, 그렇죠. 도민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포천 같은 경우에는 또 40만 원을 제일 또 많습니다. 네,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2천도 추가로 더 주고요. 예. 그러면 지자체별로 또 광역단체별로 이게 그 불평등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중복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또 그냥 빼고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예.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재난 긴급 구호기금이나 이 용도를 전용에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럼 앞으로 경기도의 홍수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돈으로 이제 극복을 할 겁니까? 포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포천 국민 그 시민들이 제일 많이 지금 받는데 포천군에서 주는 게 있고 예. 그다음 경기도에서 주는 거 있고 또 이제 국가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역 간에 편차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정부한테 손 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는 뭡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그냥 그 돈 가지고 다 썼으면서 왜 또 정부한테 손 벌리느냐? 내가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줬냐? 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예비해서 이 재정을 갖춰놓은 건데 네. 문제는 자신들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그러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역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전주시나 이런 데서 지금 지역 예산을 통해서 하는데 만약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럼 국가에서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논쟁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시도자들이 그럼 다 앞다투어서 나도 주자 하죠. 다 그럼 정부에 손 벌리면 이거는 뭡니까? 자기들은 인기 얻을 데가 없고 또 나중에 정부한테 손 벌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지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것이 뭐 소상공인 대출도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각 지역마다 틀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 재난지원금인지 기본소득인지 차제히 이 부분도 좀 명쾌하게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네. 중요한 것이 서울시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하겠다. 경기도는 상관없이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긴급하고 혼란한 상황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지원금이 됐든 재난기본소득이 됐든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께서는 그러면은 좀 이 기본소득보다는 좀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냥 공평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이념 개념이요. 기본소득은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꾸준히 주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기본소득해서 부결돼 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긴급한 상황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기본소득으로 이걸 뭔가 이 개념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다 지금. 이건 지원금이다. 이렇게 기념 규정한 것도 기본소득일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 결과 발표 들으셨습니다. 크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하겠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하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밝혔고요. 또 원포인트로 2차 추경을 총선 이후에 진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가 상당히 좀 커 보이게 지금 들리기도 하는데요. 두 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예. 네. 국민들이 지금 예. 워낙 유례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오늘 조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부담을 줄이겠다. 네. 지금은 이제 보험료 나가는 것조차도 국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재난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도와주겠다라고 그런 것인데 이건 필요한 조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이현종 의원도 강조를 했지만 기업이거든요. 소규모 기업, 네. 소규모 중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돈을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조치 필요합니다. 이건 뭐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합니다. 유지를 하려면. 그다음에 더 필요한 돈을 과연 어떻게 수급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보험 재정을 이제 어떤 면에서 유예를 해주고 또 감면을 해주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은 이제 어떤 면에서 국민들한테 혜택은 가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번 코로나19로 대응하면서 우리 건보 재정이 굉장히 또 취약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과제.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일회성 지원이거든요. 저는 네, 예.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이 끝났을 때 결국 우리가 경기를 다시금 타고 빨리 V자 형태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는 항공,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이제 여행업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이런 것과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 우리 산업의 근본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지원들. 왜냐하면 이런 위기 때는 우리가 IMF도 겪어봤지만 일단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남도록 어떻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정된 재정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V자 형태로 했을 때 우리 산업이 강화되는 것. 우리가 제가 IMF 기억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결국 이제 많은 기업이 그 문을 닫으면서 그때 이제 IT 붐이 일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턴업을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IT 붐 때문에 증시도 엄청나게 그렇죠.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보면 가장 빨리 IMF를 극복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도 생각해야 된다.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거 중요하지만 네. 그러나 이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럼 이거 끝나고 그냥 우리가 뭐 다 포기할 거냐 아니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성장의 동력을 찾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정부가 좀 더 구조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가 갑작스럽게 지금 그 긴급 브리핑 때문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경제구말리가 된 거죠. 예.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이 지금 총선이 네. 보름하고 하루 더 남았는데 네.
이걸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브리핑 얘기로 할까요? 뭐 선거를 뭐 초스피드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네네. 예. 4.15 총선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4.15 총선 먼저 이제 종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핫한 지역, 이른바 이제 접전 지역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종로의 경우에는 지금 초반 판세,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앞서가는 판세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또 높아졌죠. 정당 지지율도 상대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이것이 작동되면서 아직 차기 대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차기 대권의 프레임에서 앞서가는 이것 자체가 종로에서는 깨지지 않고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격전지 어디를 꼽으실까요? 지금 일단 광진 쪽에 아마 이제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광진 같은 경우는 고민정 오세훈 예. 거기 이제 붙는 지역인데 지금 뭐 여론조사 하나 보면 이제 신인인 이제 고민정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현재 격전지인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 나경원 후보하고 이수진 지금 후보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같은 예. 경우도 보면 지금 거의 호각세를 이루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선거를 오랫동안 이게 보면서 예. 솔직히 여론조사 잘 안 믿습니다. 이게 2016년에 진짜 안 맞았어요. 제가 정말 그때는. 그때 예, 예. 뼈 아프게 제가 반성을 해서 왜냐하면 뭐 그때 종로만 하더라도 그때 뭐 오세훈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걸로 하고 그때 네. 또 뭐 지방 유세 다니고 지원 유세 다니고 그때 또 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또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여기 반드시 내가 이긴다. 네, 그랬었죠. 근데 네. 결과를 뒤집어 놓고 보니까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지금 이제 종로 상황과 또 비슷하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지원 유세 지금 호남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선거라는 게 사실 하루하루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지금의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4월 8일부터는 여론조사 발표도 금지되죠. 그렇습니다. 그 D-6이라고 그래서 네. 선거일 4월 15일에서 뭐 일주일여 정도 되는 기간 내에 실시한 조사는 공표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실시됐던 조사는 계속해서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깜깜이 선거 이 기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네. 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자체가 판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물론 선거 여론조사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여론조사 과연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네. 선거 여론조사는 모든 응답자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다 투표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것 자체는 이제 참고 사항이고 실제 투표를 하러 간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것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격전지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종로 광진구월 그리고 동작을 같은 경우도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정당의 영향력도 후보자들이 기초 체력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의 판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젊은 세대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또 60세 이상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전통적인 판세도 우리가 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서 봐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저희가 정치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청취자분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요.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환님 4인 가족 월평등 소득이 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럼 1, 2, 3인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1인 가구 263만 원, 2인 가구 448만 원, 3인 가구 580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이 지금 방금 올려주셨는데요.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